안녕하세요, 양준일입니다. 지금 상담소에 다시 찾아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스태프랑 커피 한잔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행복이 참 작은 거에서 오는구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데가 참 가까이 있구나. 주위에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물론 매번 얘기하지만 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지금 상담소 코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민 right now는 라이트한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본격 직금 상담은 딥한 고민을 올려주시면 되고, Attention Please는 Queens and Kings의 광고를 원하시는 것을 오디오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radiojoy@gmail.com. 첫 번째 Right Now 사연입니다. 제 고민은 욕을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50년을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매일같이 쌍욕을 해도 속이 안 풀리는 일이 자꾸 생겨요. 문제는 제가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욕으로도 안 풀리는 욕 나오는 상황들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욕을 시원하고 찰지게 하면 좀 풀릴까요? 이것은 여태까지 욕을 안 하면서 풀었었던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게 좋지, 지금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그것을 자기 것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욕이 아니래도 그것을 풀어왔었던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꼭 욕으로 그것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욕이라는 게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욕하는 사람 내가 거부감을 느껴, 이런 욕이 있고, 어떤 사람이 욕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다들 같이 웃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근데 그것을 잘못하면은 그냥 남들이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하면서 더 이렇게 거부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원래 스트레스를 풀어왔었던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두 번째 right now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장소 상관없이 필에 젖어 춤을 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기다리다가 옷가게에서 커피숍에서 신나는 음악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리듬을 타고 있어요. 좀 심하게요. 정신 차리고 보면 너무 창피해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이나 어리면 어린가 보다 할 텐데 준일님이랑 동갑인데 이러고 있어요. 같이 외출하는 친구들이 말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어쩌면 좋죠? 저는 이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멈춰야 되면은 다른 게 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에서 땀 나는 것을 막아버리면 다른 데서 땀이 나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막으시면은 다른 행동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는 만약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음악을 들어오고서 막 춤을 추고 그루브를 타면 와, 저 할아버지 정말 신선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나도 그런 할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본인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왜 멈춰야 되나, 그 이유가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남한테 해지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소속님의 고민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아직 준일님 팬클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입하지 않고 1인 팬클럽으로 가고 싶어요. 어디에 소속돼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도 팬 맞죠? 그럼요. 저는 오히려 그냥 소속 없이 있는 팬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콘텐츠 올라오는 거 즐기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저는 똑같이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right now 사연 주세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고민입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어깨에 짊어진 짐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생각됩니다. 핑계 같기도 해요.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느낌 제가 잘 알아요. 생각을 좀 비워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비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단순한 노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산을 탄다든지 예를 들어 제가 아침마다 제 집을 치우거든요. 아침마다 집을 치우는데 내 아들 타자는 왜 맨날 이렇게 엉망만 만들고 치우지는 않아.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을 치우게 돼요. 투덜거리면서 걔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근데 내가 오늘도 내 타전이 참 재밌게 놀았구나. 내가 빨리 치워줘야지만 얘가 또 다시 놀 수 있지 하면서 내가 놀아줄 수 없을 적에 아침에 내가 이렇게 치워주고 가면은 얘가 나와서 다시 시작하면서 놀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면 너무나도 즐거워요. 머릿속에서 몸한테 커뮤니케이션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능력하게 느끼실 거예요. 몸한테 뭘 시킬 수 있는 거, 몸은 정확하게 현재만 할 수 있어요. 과거로 못 돌아가고 미래도 못 가고. 지금 뭐를 시키시면 몸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움직이고 땀 흘리고 개운하게 씻고 그러면은 가벼워지고 좀 더 뚜렷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깨끗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미래는 못 보고 보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은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갈 수가 없어요. 현재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생각 자체도 몸이랑 같이 맞춰주면 스트레스가 훨씬 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더 딥한 고민 사연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연에 맞는 맞춤 선물도 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본격 직금 사연 만나볼까요? 제 고민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돈입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몇 달 안 들어왔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들 정리하는 회사도 있는 마당에 남편 나이도 있고 그만둬도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일단 다른 회사 알아보면서 참고 버티는 중이에요. 그나마 늦었지만 월급의 일부가 조금 들어오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서 숨쉴 구멍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차고 지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이어질지 앞이 캄캄합니다. 두 아이 잠든 모습을 보면 부모가 돼서 이 녀석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미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작은 쇼핑몰이라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없는 살림에 섣불리 질렀다가 망할까봐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마음같이 풍족하지 않은 이 상황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헤쳐나가야 할 일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란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라도 이 답답한 마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 책임감이 큰지 그리고 돈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하면은 내 아이가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힘들 적에 내 아이와 아내와 나 셋이서만 이렇게 그냥 어떻게 같이 존재하지 이 세상에서 막 이런 고민이 있을 적에 그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아이들의 소중함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한테 느끼는 미안함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리움 이런 것들이 제일 깨끗한 아름다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삶이 훨씬 더 많은 여유가 있지만 선택이 없을 적에는 똑바로 살다가 선택이 많아지면은 삐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치감을 모르면 길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치감을 알고 있으면 힘든 만큼 그 가족은 더 타이트해지고 서로가 의지하고 정말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같이 나눠 먹는 한 끼 자체가 중요해지고 안 좋은 상황에도 깨끗함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이 있죠.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반대 뜻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것은 물론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 또는 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아 이거 뭐야 막 촌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촌스러움에서 서로 그냥 다시 더 뭉칠 수 있는 가족 티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본격 직금 상담 만나볼까요? 저는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싫고 두렵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제가 선택한 것, 저의 결정, 저에 대한 작은 것이라도 지적하거나 평가하면 너무 싫어요. 평가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소하게는 남편이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부터 제가 사온 물건에 대해 지적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그 지적의 합리성, 정당성을 떠나 너무 불편하고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요.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티를 못 내고 마음이 상해 혼자 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남편한테 모든 선택권을 넘겨버렸어요. 지인들에게도 어지간하면 지적 안 받으려고 내가 뭔가 선택할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죠. 결국 저는 착한 사람, 불평 없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해버린 거죠. 어찌 보면 이 자체가 위선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이런 성격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 도전하거나 결정하는 능력은 이미 상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아온 성격이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고요. 충동 구매를 하거나 스스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놓고 자책합니다.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누군가의 평가나 지적에 좀 담대해지는 방법 없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식을 다시 거두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본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이 선택에 대해서 네가 나를 판단하라고 이것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거지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것을 네가 이해를 못한다면은 네가 왜 너의 비즈니스를 하지 왜 나의 비즈니스에 들어와? 내가 너의 비즈니스 들어가면 좋아? 뭐 가족으로서 같이 이사를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의논을 해야겠죠. 혼자만의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모든 가족들한테 그 결과가 오니까 그런 것은 의논을 해가지고 서로 판단을 내려서 같이 움직이는 거는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아모르프스 야 주식 줘. 내가 너한테 준 주식 나한테 돌려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하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인생을 판단해달라 그랬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적에는 너한테 물어볼게.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 도착이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패가 없으면 옆에서 실패하는 사람을 경험이 많고 실패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나도 그렇게 실패했어 괜찮아 다시 시도하면 돼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 분이 돼가면 되는 거고 왜? 그만큼 실패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예요. 그거 없이 인생 못 살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도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다리 타는 보드게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워야 한다. 끊임없이 비워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꿈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떤 부자가 그랬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을 원한다. 왜?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 써버린다는 거야. 그것이 싫어서. 근데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꼭
다 써버려야 되는 생각도 스트레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어디로 가냐가 중요해요. 자꾸 미래로 가면 스트레스가 돼요. 왜?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 그러기 때문에. 뒤로 자꾸 보는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비우고 뭐가 들어오는지를 잘 보세요. 많은 스트레스가 뒷문으로 숨어서 들어와요. 여기는 지금 상담소. 저는 양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